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인데 질문이라고 적었네. 자, 우리 HHF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뭔가 논란 섞인 질문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에게 질문을 주신 애플님께 감사합니다. 통계청에서 가구당 순자산 1% 커트라인이 23억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할 리 없다며 안 믿는 사람이 많네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보면 제대로 현실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이나 이것저것 돈 다 가지고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23억이 되면 상위 1%라는 거잖아요. 순자산. 여기 순자산이라는 건 빚을 뺀 겁니다. 빚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빚도 자산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개소리입니다. 순자산은 빚을 뺀 나머지예요. 유동성이 가능한. 자, 저 말은 순자산 1%가 23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에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23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빚 같은 거 뭐 담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 빼서 23억 되면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말이 이해가 안 되네. 약간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할 리 없다면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리 없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네.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잘 나가던데? 자,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보다 잘 나가는 척 하고 잘 사는 척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쌓여있어요. 특히 서울에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평생 월세 갚으면서 월세 내고 아니면 은행에 연끌해가지고 평생 은행에다가 그 이자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남들한테는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남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얘기 안 하죠. 그냥 내가 이 아파트 산다 얘기하지. 내가 빚이 한 6억 7억씩 있다. 평생 갚아야 되는데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냥 나 여기 살아. 이 아파트 살아. 어때? 부럽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잘 사는 척과 잘 나가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카푸어도 잘 나가는 척이죠. 잘 나가는 척, 잘 사는 척이죠. SNS도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척, 잘 사는 척.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잘 산다, 잘 나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잘 나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거지고 빚 엄청 많고 내세울 거 없고 소빈 강정인 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더 찾기 힘들어요. 어떻게든 숨긴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의 어떤 현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 SNS가 발달하면서 숨기는 게 더 쉬워졌어요. 왜냐? 사진 몇 장으로 퉁치면 되니까. 명품이나 비싼 아파트나 비싼 차 같은 거 사진 몇 개 퍼가지고 올려서 그럴싸하게 지어내면 되니까. 왜냐? 그걸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많구나, 잘 사는 사람도 많구나, 혼동이에요. 혼동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 85% 정도는 서민의 생각이에요. 서민. 거의 대부분 준산층 얼마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있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빚 없이 가지고 있으면 한 상위 한 10% 될걸요, 아마? 10에서 15%. 근데 사람들이 그게 평범한 거라고 이제 평범한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평범한 것처럼 알고 있어. 서울에 아파트 가지는 거는 절대 평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빚 없이 가지는 것만으로 상위층이에요, 상위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아직도 현실 구분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분하는 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잘 나가는데? 내 주변에 다 잘 살던데? 그 사람 계좌 까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작은 사녀 본 적 있어요? 대충 본 적 있습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겉만 멀쩡하면 다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아파트 살아도 있잖아요. 아파트 살아도 있잖아. 자기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자기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예전에 주상복합에서 보안 일할 때도 자기 집 가입한 10%도 안 돼. 자기 집이라는 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그냥 그 집에 사는 게 자기 집이 아니라 아예 매매로 대출금 다 갚고 은행 빚이 전혀 없는 순수한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10%도 안 돼요. 한 60%는요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월세. 전월세가 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월세 비싸잖아요. 저걸 누가 사냐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서울에 아파트 전세 4, 500씩 하잖아요. 그 비싸게 돈 주고 누가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많다니. 서울은 엄청 많을 거야, 아마.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도 많은데 서울은 더 많겠지. 근데 여러분, 월세가 내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거 매매에서 들어간 거예요. 전세도 내 집이 아니잖아. 근데 웃긴 게 남들한테는 자기 집이라 얘기를 해요. 내 집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 매매를 샀다 하더라도 다 대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집이 가진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 집이라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안 돼요. 다 은행 지분이 더 많고 생각보다 월세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혼동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많냐? 여러 매체들의 거짓말과 허세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TV 그리고 SNS, 유튜브, 여기에 보면 가식과 허세들이 총 집합체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마저도 뭔가 요즘에 보면 MSG가 굉장히 많이 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쉬운 것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원래 부자는 소수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건 부자는 소수야. 중국을 가더라도 부자가 한 2천만 명?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인구 비율을 따지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매번 나오는데도 사람들 그냥 믿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엄청 많잖아요. 거짓말이 대놓고 보이는데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곧이곧대로 믿고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여러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25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빚이,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이 8,256만 원이 각자 여러분,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참고로 빚이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거기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3년 전에 7천만 원이었어요. 가계부채가 7천만 원이었는데 3년 만에 1,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1인당 가계부채가 1억이 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5년 안에 1억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5년이나 7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400에서 500만 원씩 오르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통계청에서 얘기한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럼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뭐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졌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빈 강녀들이 많았던 소리입니다. 속빈 강녀들이. 8,256만 원.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가계부채는. 가파른 상승세.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잘 사는 사람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빈 강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추성이라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금융사태 같은 터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년 만에 1200만 원 올랐으면 1200만 원. 3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4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400만 원. 우리가 400만 원 빚을 더 지는 거야.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빚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리가 낮은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까지 타격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까지. 근데 이걸 모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이게 있는데 어떻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잘 사는 척을 하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원래 잘 사던 사람들 약간 좀 힘들어지고 원래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눈에 얘기하는 그런 거야. 아 살기 어렵다. 참 돈 안 보인다. 집 너무 비싸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현실이잖아 그게. 어? 유튜브 가보면 왜 뭐 비투 같은 거 있죠. 뭐 빚 얼마 있는 거. 어? 유튜브 올린 사람들 말고도 엄청 많을 거야 찾아보면. 근데도 그만해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다가 다시 주식으로 빠져들잖아요. 어.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빚이 있는 거야. 모아놓은 빚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보면 안 돼. 내가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무지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이 무식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일부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해. 그러니까 카푸어, 맥푸어, 영끌적 탈생하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 웃긴 게,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잘 된 사람들만 얘기해, 잘 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얘기를 죽어도 안 해. 안 된 사람이 더 많은데, 망했다 하는 얘기는 정말 안 들으려 그래요. 왜 안 들으려 하는 건데, 본인이 무조건 100%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열심히 해도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발 실력 좋아도 열심히 해도 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이 그 사람보다 나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외제차가 많다고 잘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제차 있는 사람 중에 능력이 돼가지고 외제차 굴리는 사람 몇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경차 굴리기도 빡빡한 사람인데 남들한테 굴리기 싫어가지고 외제차 굴리면서 현실은 거지처럼 시궁창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거 아세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외제차 판매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 그게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샀겠냐고요. 아닙니다. 돈 없는데 차를 뽑아주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인 것 마냥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잘 살고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주변에 이러면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인지 잘 나가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헛소리 부리는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안 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상 구분하면 몇 되지도 않습니다. 외차 굴리는 사람들 본인 집 가보면
여러분 사는 데보다 더 형편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그 외양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니까. 겉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 그 순간적인 모습으로 아, 이 사람은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만 판단하니까 매번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현실 감각이 굉장히 투철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